안녕하세요. 카드 가지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등급 카드, 그러니까 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이거 이제 그레이딩은 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카드 수집을 또 왜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레이딩 회사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제 좀 초보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서 그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여기에 내용들은 일단 뭐 전적으로 제 주관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개입됐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해 볼게요. 일단 제 어릴 적에 제 흑역사를 얘기해 주자면 전 초딩 때 리자몽 카드가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있었고, 그리고 중딩 때도 유희왕 카드가 심지어 그 퍼스트 에디션으로 푸른 눈의 백룡이건 뭐 블랙 매지션이건 뭐든 간에 다 퍼스트 에디션으로 프로텍터까지 씌워가지고 아주 깔끔한 상태로 그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사 가면서 없어졌든 장난감이라고 생각해서 버렸든 뭐 그런 식으로 소실되고 더 이상 이제 제 수중엔 없죠. 근데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수집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들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거를 이제 자녀분들이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모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이거는 장난감의 범주나 장난감의 범주 넘어섰어요. 수집품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등급 카드는 뭐냐면 그 이 카드가 정품인지 아닌지 뭐 카드 상태는 뭐 어떤지 같은 거를 좀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안전하게 보관을 또 하고 뭐 방수도 되고 여러 가지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단계별로 점수를 매겨서 이제 아크릴 판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서 이제 이걸 보시면 뭐내 수집품을 보존하고 회사에서 보증받으면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수집 시장에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뭐 단순 장난감으로 취급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히스토리 채널에서 나오는 전당포 사나이들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제 리자몽 이제 PSA 10 카드들을 잔뜩 들고 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 찍을 때 이 카드 하나가 3, 4만 달러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시세로 한 5천만 원 안 되는 정도잖아요. 근데 저게 2020년 10월에 래퍼 로직이 2억 4,860만 원에 낙찰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 사이에서 뭐 고전 카드 팩을 개봉하는 콘텐츠가 화제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게 다음 연도에 이거 올해네요. 올해 헤리티지 옥션에서 그러니까 아까 래퍼 로직이 낙찰된 데는 소더비예요. 소더비도 엄청 유명한 뭐 완전 뭐 유명하신 그림 작가들 원화 막 경매하고 그런 곳이죠. 근데 헤리티지 옥션에서 실시했던 이 경매에서 이번엔 4억에 낙찰됐습니다. 4억 1,500만 원. 그리고 중국에서 작년에 122억 횡령한 20대 공무원이 푸른 눈에 백룡 카드 한 장 샀는데 이 횡령한 거를 이제 다시 이제 되팔았는데 나라에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되팔았는데 이 카드 한 장으로만 152억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카드들이 얼마나 초딩 때 좀 몰락거리던 거 지금 예를 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40대 뭐 아버님들 분들도 계실 거고 보통 이런 걸 찾아보고 계시면 이제 포켓몬 카드 자녀들이 좋아하는데 알아보니까 막 엄청 이게 뭐 돈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서 찾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이 아이들이 쪼물락쪼물락 거리게끔 놔두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뭐 저만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카드를 수집하는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여기에 저스틴 비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들고 왔거든요. 영상 확대하면 안 틀어지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어, 아,
재생은 잘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자기가 이게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자랑을 하는데 자기 퍼스트 에디션 포켓몬 카드 잔뜩 있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래퍼 로직이라고 엄청 이제 하드한 랩을 하는 걸로 유명하고 그 밑에 보시면 뭐 가사 보이시죠? 에미넴이랑 같이 이런 랩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단 찐따들이 하는 취미가 아니에요. 포켓몬 카드고 스포츠 카드고 간에 찐따들이 하는 취미가 아니고 엄청 이제 트렌디하고 자산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거든요. 또 보시면 또 왼쪽에 이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일반 인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스티브 아오키라는 왼쪽에 사람이 스티브 아오키라는 사람인데 이 스티브 아오키가 10년 전에 DJ임으로 전 세계 탑을 찍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포켓몬 카드 들고 엄청 즐겁게 막 있죠. 특히 제일 밑에 있는 세 번째 영상 이거 뭐 홀리 그릴이라 적혀 있는 이거는 이제 포켓몬 카드 중에서 가장 비싼 카드거든요. 포켓몬 카드 세계에서 리자몽 카드는 잽도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를 이제 PSA라는 회사에 등급을 직접 받으러 가는 컨텐츠예요. 나중에 심심하면 이 영상 다 찾아보시고 그리고 오른쪽은 로건 폴 뭐 이 사람은 좀 그나마 트렌디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몇 년 전에 플로이드 메이웨더하고 실제 그 경기를 했던 사람이죠. 아까 이 사람 유튜버거든요. 유튜버고 이 사람 수익률이 전 세계 2등입니다. 전 세계 2등인데 이 사람의 주 컨텐츠가 포켓몬 카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뭐 유튜버들이 포켓몬 카드를 까는 컨텐츠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로건 폴이 전 세계에 있는 포켓몬 카드 퍼스트 에디션 박스들을 다 사모으고 선언했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 9억에 사서 카드 다 까고 일단 라이브로 그 까는 걸로 돈 엄청 벌고 그리고 그 카드 다 팔아가지고 21억 벌었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이에요. 전 세계 최고 유튜버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수익 2등이 한 명이 2등 중에 한 명이 이걸 주 컨텐츠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연예인들 너무나 많죠. 이어 보시면 또 배정남이 있고 강재준 있고 그리고 같은 영상에 송진우가 또 나오고 이 사람 엄청 열심히 모으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또 그 영수증 중 여기 나오는 건데 샘 해밍턴이 이제 지출하고 있는 카드 UFC 정찬성 카드를 샀고요. 2주간 스포츠 카드에만 15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샘 해밍턴은 이 앞에 보시면 그 미식축구를 정기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앱에다가 지출해서 이제 매번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키즈 약간 2000년대에 완전 2000년대 이전에 어렸던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포켓몬 카드가 제일 익숙하고 전 사실 스포츠 잘 안 봐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제가 원래 스포츠 카드를 깔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요새는 접었고 요즘에 저도 이제 UFC는 보거든요. UFC 카드를 투자를 하려고 얼마 전에 또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포켓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밀레니얼 키즈 같은 세대여가지고 포켓몬 151마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 되게 안 그래도 뭐 포켓몬 뭐 좋아하는 편인데 포켓몬 고도 해봤고 좋아하는 편인데 나는 이걸로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포켓몬 카드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보여. 이제 이게 하비코리아라는 아마 그런 강남에 있는 이제 카드샵인데 스포츠 카드가 작년 자산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99% 상승했다. 2000년대 초반에 아마존 주식을 사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여기도 보면 뭐 배정남이 $10에 샀던 카드가 지금 현재 100배 이상이 됐죠. 이게 레이커스 코비 브라이언트. 일단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은 이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18년도인가 죽었거든요. 이게 헬기 사고로 죽었는데 그 이후에 스포츠 카드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그 방에서 이제 못 나오니까
이제 그 돈들이 뭐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으로 많이 흘러가고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높은 선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스포츠 카드 시장이. 이 밑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재테크로 곽강 이런 얘기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강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이 자세한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서로 정립하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든 수집품은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집을 많이 하는 거는 양덕들이 무조건 넘버원이기 때문에 카드 가격은 결국엔 이베이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나라별로 뭐 상황별로 다르겠죠. 두 번째로 대부분의 그레이딩 회사도 그래서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왜 게다가 또 이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은 뭐 뭐냐 카드가 종목별로 세분화돼서 가격을 알려주는 어플이나 주식처럼 뭐 이렇게 하는 어플도 있고요. 특히 막 헤지 펀드 같은 것도 막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방송도 따로 있고 심지어 박람회도 있고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본격적인 시장이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네, 일단 그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카드 한정으로는 일본이 두 번째 수집국이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스포츠 카드보다는 포켓몬 카드 전문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등급 카드를 구매하시거나 등급을 받으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회사의 네임 밸류 그리고 이 카드 회사에서 인증받은 카드들이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물론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면 뭐 리자몽 카드가 인기가 많으니까 리자몽 카드를 많이 찾으면 뭐 등급 회사하고 뭐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정품이기만 하면 가격은 다 오른다. 자, 그래서 회사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PSA라고 이 회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등급 회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카드가 정품인지 이렇게 다 관리해주고 팝이라고 해서 이제 Population Report라고 이제 이거를 뭐 지금 상황에 10점짜리 카드는 세상에 몇 개가 있고 9점짜리 카드는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이거를 관리를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회사고 가장 대중적인 이유로는 일단 뭐 등급을 받는 시장 자체가 1990년대에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가장 대중적인 이유가 그때 생겼던 카드 회사들 몇 개 중에서 이 회사가 뭐 10점을 상대적으로 잘 주는 편이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19, 87 이렇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10점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카드 시장이 너무 폭증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이제 인증이 되는 회사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2020년대 이 회사가 그 가장 저렴한 서비스를 안 하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그레이딩 회사들이 전 세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카드가 가능하고 심지어 카드 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BGS. 이 회사가 이제 양대 산맥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이제 뭐 금박, 은박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해주고요. 보관이라든지 그 마감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높다고 일단 정평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센터링, 코너, 엣지, 표면 이 네 가지 기준을 점수를 따로 매겨가지고 종합적인 점수를 주는 편이고 여기서 10점을 받으면 이제 평균적으로는 9.5점의 점수를 가장 많이 주고요. 10점을 너무 안 줘가지고 통상 이제 10점을 받은 카드는 가격이 한 3, 4배 이상은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 두 개 회사가 자산적으로 가장 중요한 카드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국 그레이딩 메이저 3위 업체입니다. 98년에 설립해서 좀 후발주자고 내부 케이스 컬러가 블랙이라서 되게 깔끔하게 돼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가격은 두 회사보다 조금 저렴한 정도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 앞에 회사들은 지금 이제 PSA 같은 경우는 뭐 벌크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한 장당 뭐 10몇만 원씩 줘야 되는 상황이고 벌크 서비스를 여전히 하는 업체들의 평균이 $30에서 $40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SGC가 한 $30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SGC는 사실 제가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HGA. 이거는 최근에 엄청 핫하게 올라온 회사인데, 그냥 일반적인 그레이딩 회사와는 좀 다르게 라벨링을 좀 되게 다양하게 이 카드에 맞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제 카드 수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 인간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다 직접 평가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돌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평가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되게 카드 수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이렇게 디자인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아직은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게 가격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CGC, CSG 이 회사 포켓몬 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CSG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일단 이게 이제 Certified Collectible 그룹 소속의 회사고요. 이제 일단 이 회사는 좀 이제 근본이 있어요. 근본이 나름. 그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수집품들, 뭐 동전, 지폐, 우표, 만화책, 잡지, 포스터, 게임팩, 심지어는 뭐 어떤 유명인의 천조가리, 뭐 서류, 편지,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보증해주고 복원 작업도 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그룹이거든요. 아까 뭐 전당포 산하이들에서 포켓몬 카드 보여드릴 때 이제 등급에서 뭐 PSA 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건 또 전당포 산하이들에서 CGC가 그 만화책을 그레이딩한 사진을 또 보여드리는 거고, 이 CGC가 몇 년 전에 갑자기 포켓몬 카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르게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때 당시 시작할 때 이제 엄청 싸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다 보내고, 뭐 한국은 이제 BRG라는 회사에 많이 보내듯이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CGC로 포켓몬 카드 등급을 엄청, 그러니까 유튜버들이요, 엄청 많이 보내가지고 엄청 퍼져서 시장이 빠르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점수 체계가 좀 10점, 9.5점, 9점, 8점 같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10점이 되면 가격이 3, 4배 상승하는 거는 이제 BGS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제 9점, 8점, 뭐 7점 뭐 이렇게 내려가면 가격이 그렇게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저렴해요. 이게 등급을 받는데 한 $15 이하로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도.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나마 가격 방어가 엄청 좋고, 가격 오르는 것도 10점 되면 거의 뭐 PSA에 준하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지기도 해요. 자, GMA.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선 회사들만큼 엄청 전통이 있는 회사들인데,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빠른 속도와 저렴한 가격입니다. 최근에 제가 GMA로 등급을 보낸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 GMA로 이제 보낸 카드가 지금 며칠 전에 이미 완성이 됐대요. 원래 8월 달에 85년에 돌아오게 됐었는데 벌써 완성돼서 출고가 돼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안에는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장점으로 하여튼 가장 빠른 속도와 자기 보장 기간보다 빠르게 온 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일단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저렴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가격이 그 벌크 기준으로 $8 정도 합니다. $8인데 여기에 뭐 이것저것 부가세, 뭐 세금뿐만 아니라 뭐 약간 수수료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 뭐 배송비 이런 거는 다 제외하겠지만, 그리고 또 100장 이상을 보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8라는 건 엄청나게 싼 거죠. 게다가 시간도 엄청 빨리 해줬고, 지금 사실 BRG보다 더 빨리 오는 수준이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빠르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현상이 되게 약하고 신뢰성 논란이 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여기서 한 뭐 7점, 6점짜리 이렇게 사는 거는 굉장히 그냥 뭐 투자적으로는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죠. 그냥 소장하고 그레이딩 돼 있는 거 갖고 싶다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10점이나 9점 받은 고점 9점까지는 그다 치자. 그래, 9점까지는 빼자. 9점까지는 빼고 10점 받았는 건 여기서도 똑같이 등급이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고, 또 하나의 단점은 여기는 영문판 카드만 된다는 점.
이게 또 단점입니다. MNT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벗어난 회사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캐나다 출신의 신생업체고요. 버켓 출신의 대표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알려져서 있고, 모든 정책이 버켓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9.5점밖에 안 주는 거라든지, 뭐 10점 되면 더 가치가 높아진다든지, 그리고 또 뭐 표면이나 뭐 엣지, 센터링 같은 거를 점수를 기재해 준다든지, 그리고 케이스도 거의 그 정도 퀄리티에 준하면서 가격은 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실제 걸리는 기간 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저는 직접 이 등급을 받아봤는데 딱 그 시간 지켜줬고, 퀄리티도 엄청 높고, 그래서 뭐 그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레딧이나 외국 이제 커뮤니티들 찾아보니까 MNT 괜찮은 회사다, 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여론이 좀 형성이 좀 많이 돼 있고, 그 캐나다 회사다 보니까 이제 하키 카드를 엄청 하고, 또 이제 포켓몬 카드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것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해외에서 이런 그레이딩 회사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미국에 카드를 보내면 너무 늦게 돌아오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또 특히 벌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를 해버리니까 이제 반사급부적, 반사 이익으로 약간 다른 회사들이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빠르게 등급을 받고 싶으니까 이 회사로 보내서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 뒤에도 다른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PCA입니다. 2010년 프랑스 출신의 신생업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아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카드를 보내기 어려우니까 유럽 사람들도 여기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포켓몬, 드래곤볼, 매직 더 게더링 이 세 개만 다루는데 가격이 오히려 뭐 애매한 다른 PSA 카드들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 형성이 빠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이베이 내에서도 엄청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크기는 좀 작다고 들었어요. 카드 크긴 작고, 근데 디자인도 그렇고, 뭐 약간 카드 등록 시점부터 그 홈페이지가 엄청 깔끔하고요. 이미 잘 형성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일단 들어가셔서 카드 선택할 때 사진으로 카드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클릭하면서 자기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저렴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걸 등급을 보냈거든요. 거의 초짜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등급을 보냈는데, 그게 이번 달이 딱 1년째 되는 달입니다. 1년째인데 저는 아직도 제 카드를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CS가 엄청 안 돼서 연락을 할 때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락 몇 번 받았는데, 무슨 카드가 뭐 언제 해주겠다 일단 뭐 6월은 도착했는데 9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부터 지금 계속 뭐 언제 해주겠다 하고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아직도 제 카드 못 받았고요. SNS에 뭐 약간 콘텐츠는 겁나 열심히 올려요. 근데 카드는 안 해주고 너무 늦다. 유럽 사람들이 원래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국 회사죠. BRG입니다. 한국 베이스의 신생업체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에 뭐 신뢰할 수 있는 그레이딩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카드 회사들보다 이제 한국 카드 회사니까 이제 빠르게, 일단 한국 카드도, 한국 스포츠 카드 뭐 SCC나 아니면 뭐 그런 카드들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유희양까지 다루기 시작했고요. 점수 체계는 10점, 9점, 8.5, 8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 솔드아웃에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포켓몬 카드나 뭐 스포츠 카드. 그게 되다 보니까 속칭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BRG 이게 좀 맞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투자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정말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서 시장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고, 특히 중요한 키 카드들,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카드들 사이에서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그레이딩 시간, 그러니까 뭐 한 달 안에, 제일 늦어도 한 달 안에 받아볼 수 있으니까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낫겠죠.
가격이 뭐 2만 원 정도에서 어중간하게, 19,900원이라서 어중간하긴 한데, 이걸 한 달 안에 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건 진짜 싸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은 뭐 3, 40달러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중간 정도의 케이스 퀄리티? 하지만 이제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라벨 너무 잘 돼 있고, 위조 방지 택 같은 부분에 약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뭐 이거는 영상에는, 여기 글은 안 적었지만, 약간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혜자입니다, 혜자. 뭐 등급 보내고 받을 때마다 카드 팩 주고 뭐 슬리브 주지 또 뭐 탑로더랑 뭐 세이버 다 줍니다. 뭐 그런 걸 보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혜자예요, 굉장히.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좋고, 그리고 홈페이지 등록 과정이나 약간 팝 관리 같은 것도 엄청 잘 돼 있고, 그 사진 등급 받을 때마다 사진 찍어놓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저는 이제 뭐 예전에 제 유튜브 내에서 가장 이제 영상 조회수가 많은 게 BRG 익스프레스 너무하네요 이렇게 적었다가, 이제 제가 욕을 엄청 먹었었는데, 그때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셋카드 상태 엄청 좋은 거, 그러니까 센터링 외에는 뭘 어떻다 할 만한 여부가 하나도 없는데 8.5점을 받았어요. 8.5점. 보통은 그러면 9점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좀 약간 그때 이게 좀 불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네가 잘 모른다. 너 완전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대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저 이번 달까지만 해도 지금 BRG에 총 한 80장 가량을 보냈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회사들의 직접 등급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여기 허들이 높다니까요, 굉장히. 아니, 이거에 대한 증거를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슈플님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제 또 포켓몬 카드 나시고 스포츠 카드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제 말이랑 제 생각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BRG 그레이딩에서 8.5점 받으신 카드를 나중에 제가 댓글 달고 보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카드 가져가는 영상을 보고 제가 이거를 보내봤다. 근데 8.5점짜리가 9.5점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BGS 9.5점은 통상 PSA 10점으로 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럼 결국에 PSA를 보내서 10점 정도 받았을 카드가 BRG 가면 8.5점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까는 제가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 형성이 안 됐다고 저는 보던 입장이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에 보낼 이유가 있냐. 이 정도로 야박한데. 저는 그때 당시 그게 의문이었고 영상을 한 번 더 찍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BRG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박제해놨네 제가 또 다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보다 돈도 100%못 썼을, 저보다 돈도 별로 안 썼을 거면서 보세요. 이런 글들 저 계속 박제할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그런 수준이 떨어지시는지. 저를 가르치려 드는 이제 그레이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네요. 그냥 인정하시지. 참 예민하시네요. 센터링 자체가 존나 안 좋은데 당연히 8.5죠. 진짜 존나 무식하십니다. 진짜 지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거 마지막이 필살기입니다. 여기 중국 국기죠. 일단 여러분들, 일단 중국 회사들은 다 걸으시면 됩니다. 중국 따로 스포츠 카드 박스가 나올 정도로 엄청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그레이딩을 아마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BRG가 신뢰성이 있다는 거. 하여튼 뭐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어봤고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카드 투자를 하실 때, 일단은 뭐 카드 투자를 접근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흥미를 가지면서 접근을 하셔서 카드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뭐 카드 팩을 까면 약간 도박 같으니까 그것도 엄청 재밌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포켓몬 카드 같은 경우는 자녀랑 같이 뽑기가 아주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카드
등급 받는 것도 등급 받는 거지만 팩 자체로 소장하시는 것도 투자로서 아주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이제 재밌는 카드 생활, 수집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딩 카드 구매해서 박아 놓으면 어쩌면 비트코인이나 금보다 더 낫다. 그래서 괜찮은 알맞은 걸 잘 보관해 두시고 자녀들이 좀 울락거리게 두시는 것보다 등급을 받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 오늘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